네, 다음 강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요 전 강의가 바로 전자상거래에 대해서 제품 서비스 정보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그 전자적 네트워크이죠. 전자적 네트워크를 통해 거래하는 그런 프로세스가 전자상거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자상거래에서 수반되는 것들이 어떤 그 신용에 대한 결제 문제인 것은 지난 강의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를테면 여러분들은 옥션이나 전자상거래 대표 주자인 옥션이나 G마켓을 여러분들은 알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옥션을 통해서 전자상거래에 대한 결제 시스템을 여러분들이 체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에스크로 시스템인데요. 이 에스크로 시스템은 여러분들이 제3자 보증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옥션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물건 살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옥션입니다. 또는 뭐 특정 업체를 해서 그렇지만 뭐 G마켓도 어떤 같은 맥락이다 보니까 옥션을 대표 주자로 들면 여러분들을 나라고 표현하고 내가 옥션에서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죠? 마켓플레이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마켓플레이스 어떤 그 장소만 제공하는 거죠. 장소 제공자입니다. 마켓플레이스는 이 사람들이 물건을 갖고서 이 사람들이 결제를 하고 자기네들이 배송을 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마켓플레이스를 하는 곳, 전자상거래의 포괄적 의미의 전자상거래입니다. 내가 옥션에서 물건을 살 때 이 옥션의 마켓플레이스에 들어가서 여기에서 어떤 사람, 제조자 또는 뭐라고 얘기하죠? 공급자들이 이 마켓플레이스에 물건을 런칭합니다.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나는 결제를 하게 되죠. 그죠? 결제를 할 때 이 결제는 물건을 골라서 그 물건에 대한 결제를 하게 될 때 나는 옥션에다가 결제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송금을 하죠. 그죠? 송금을 하면 옥션에서는 어때요? 공급자에게다 연락을 합니다. 고객이 물건이 송금됐으니까 너희들은 물건을 어디로 보내라? 소비자에게 물건을 발송해라 라고 지침을 주죠. 그러면 이 제조자는 누구를 믿나요? 나를 믿나요? 아니죠. 나는 또 누구를 믿고 여기다 송금을 하죠? 제조자를 믿고 송금하나요? 아닙니다. 이 제조자, 다시 말하면 이 공급자, 나는 옥션을 믿고 공급자도 옥션을 믿습니다. 이러한 관계에서 이 옥션은 제3자의 에스크로 시스템으로 이 서로의 결제 시스템에 대해서 보증을 하게 되는 거죠. 개런티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그 결제 시스템, 즉 나는 결제를 하고 제조자는 옥션을 믿고 옥션을 크레딧해서 이 옥션은 제조자에게 물건을 공급하게 하고 나에게 물건을 공급하게 하고 그리고 옥션은 결제받은 금액을 제조자에게 보내줍니다. 이래서 이러한 전자상거래 결제 시스템의 하나인 에스크로 시스템으로 그 결제가 마무리될 수 있고 서로 다 신용할 수 있는 그러한 결제 시스템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전자상거래가 결제 시스템을 통해서
서로 안전을 확보한 상태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 그 중에 결제 시스템도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자상거래에서 구조화된 전자상거래와 그 다음에 비구조화된 전자상거래로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는 여기 밑에다 쓸까요? 첫 번째, 전자상거래의 구조화된 전자상거래. 이 구조화된 전자상거래 첫째, 불특정 다수의 일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자상거래입니다. 다시 말하면 불특정 다수. 첫 번째, 1번이라고 동그라미 1번으로 할게요. 첫 번째, 불특정 다수. 어떠한 사람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특정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다 이거죠.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들을.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자상거래로서 전자상거래 주로 인터넷을 이용한 온라인 쇼핑입니다. 주로 인터넷을 이용한 온라인 쇼핑이죠. 이렇게 온라인 쇼핑이 구조화된 전자상거래의 대표적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비교적 계속성 있는 기업 간의 거래예요. 비교적 어떤 거요? 비교적 어떠한 거라고 그러죠? 지속성이 있어야 됩니다. 계속성이 있는 기업 간의 거래예요. 있는 어떤 거요? 기업 간의 거래. 이 기업 간의 거래가 여기서 이 계속성이라고 얘기하는 건 제가 말씀드렸던 지속성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한 번에 끝나는 그런 거래가 아니라 비교적 어떤 일정한 텀을 두고 계속성 또는 지속성을 가지고 있는 전자상거래, 기업 간의 거래, 이러한 즉 제조업자와 유통업자 등 제조업자하고 유통업자죠, 그죠? 제조업자하고 제조회사죠. 제조회사하고 또는 유통회사 이렇게 유통회사 제조업자가 유통회사가 계속적인 거래가 있는 기업 간에 관한 데이터를 서로 교환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거래로 어떤 그 전자문서 교환 등의 형태로 실현되는 거래라고 봅니다. 여기에도 전자문서가 됩니다. 왜? 이 EDI는 전자문서 교환은요. 이 전자문서 교환은 주문서라든지 발주서라든지 또는 거기에 맞는 세금계산서 발행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오고 가야 되기 때문에 전자문서 교환을 통해서 어떤 그 전자문서 교환 등의 형태로 실현되는 거래다. 그래서 구조화된 전자상거래가 이제 첫 번째 그렇고 두 번째, 세 번째 인터넷 또는 이제 세 번째는 인터넷 또는 통신망과 같은 전자적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합니다. 세 번째는 이쪽에다 쓸까요?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다.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데 같은 전자적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해서 기업이나 소비자를 대상으로 상품, 서비스, 정보 등을 거래하는 행위. 그러니까 인터넷 또는 통신망 같은
전자적 반드시 어떤 거예요? 전자적 네트워크여야 돼요. 전자적 네트워크. 사내 네트워크도 괜찮습니다. 이런 것들이 됐을 때 전자적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는 기업이나 소비자를 대상으로 상품, 서비스 또 정보 등을 거래하는 상품, 서비스 또는 어떤 거요? 정보. 요거 거래. 요것을 우리가 구조화된 전자상거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EDI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어요. EDI가 뭔가, EDI를 잠깐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EDI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좀 드릴게요. EDI 시스템은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사회에 나가서 어떤 회사에 입사를 했을 때 EDI 시스템은 여러분들을 늘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EDI 시스템은 여러분들이 조금 알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론이나 실무에 있어서 EDI 시스템은 여러분들이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것입니다. EDI 시스템을 굳이 영어로 사전적 의미로 따진다면 전자문서 교환입니다. Electronic Data Interchange예요. 자, EDI Electronic Data Interchange. 이니셜을 땄습니다. 그래서 Electronic Data Interchange, 전자문서 교환이다. 이제 전자문서 교환이라는 건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경우죠. EDI는 이메일, 그다음에 우리가 손쉽게 받을 수 있는 팩스와 더불어서 전자상거래의 한 형태입니다. 기업 간 거래에 관한 데이터와 문서를 표준화해서 컴퓨터 자, 한번 해볼까요? 이메일, 팩스와 같은 문서를 주고받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 팩스와 더불어 전자상거래와 같은 개념이에요. 한 형태입니다. 같은 한 형태. 전자상거래와 같은 EC로 할게요. 전자상거래. EC와 같은 형태. 전자상거래와 같은 형태다. 기업과 거래에 관한 데이터와 문서를 표준화하는 거죠. 내가 어떤 주문서를 썼을 때는 우리 회사에 맞는 주문서, 다른 회사에 맞는 그런 주문서, 우리 회사의 거래 명세서. 거래 명세서라고 하는 것은 물건을 주고받을 때 그런 여러분들이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송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한 것들을 우리 회사에 맞게끔 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와 문서를 표준화한다는 거죠. 스탠다드화 한다는 거죠. 우리가 쓰는 거래 주문서나 상대방에서 쓰는 거래 주문서가 그 형식이 표준화되어 있다. 즉, 같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문서를 표준화해서 컴퓨터 통신망으로 거래 당사자, 다시 말하면 거래 당사자라고 하는 것은 뭐 어디예요? 거래 당사자. 물건을 공급하는 자와 소비자. 이렇게죠. 그죠? 소비자. 또는 판매자. 또는 구매자. 이렇게 되겠죠. 뭐 여러 가지 단어로 나올 수 있겠는데, 공급자와 소비자, 판매자와 구매자. 이러한 것들을 대상으로 했었을 때 직접 전송 수신하는 정보 전달 시스템이다. EDI. 자, 다시 얘기하면 중요한 얘기는 뭐예요? 스탠다드화가 돼 있어야 됩니다.
스탠다드화가 돼 있어야 돼요. 주문서를 쓰는데 상대방의 주문서와 우리가 쓰는 주문서가 다르다. 그러면 그건 스탠다드화가 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직접 송수신호하는 정보 전달 시스템인데 EDI가 그래서 그 중에는 서류들이 이 데이터가 스탠다드화가 돼 있어야 된다. 그래서 주문서, 납품서, 청구서 등 예를 들어서 무역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표준화된 상거래 서식, 또는 공공서식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공적으로 서식을 통해서 서로 합의된 겁니다. 상거래 서식이나 공공서식은 뭐라고요? 쌍방 합의가 돼야 돼요. 쌍방 합의가 된 서식을 통해서 전자신호로 바꾸어서 컴퓨터 통신망을 이용해서 거래처에 송신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것이 만약에 스탠더화가 되지 않았다면 공공서식을 통해서 서로 합의된 전자신호로 바꾸어서 컴퓨터 통신망을 통해야 됩니다. 통신망을 이용해서 거래처, 쌍방 합의에 의해서 거래처라는 건 뭐예요? 서로 다 거래처가 되는 거죠. 그죠? 거래처에 송신하는 거예요. 거래처에서 전송하는 거. 이것이 EDI 시스템이라고 그래요. 자, 간략하게 한 번 더 얘기를 할게요. EDI 시스템은 이메일과 팩스와 더불어 전자상거래의 한 형태이다. 기업 간 거래에 관한 데이터와 문서를 표준화해서 무슨 망으로? 컴퓨터 통신망으로 누가? 거래 당사자가 직접 전송하거나 받는 정보 전달 시스템이 뭐라고요? EDI 시스템이다. 일렉트로닉 데이터 인터체인지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자문서 교환, 요거를 우리 이제 사전적 의미로 얘기하면 전자문서 교환,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EDI에 대해서 이해를 했고요. 지금 칼스라고 하는 이제 EDI와 비슷한 내용의 미국에서 제정된 칼스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요. 단어가 칼스, CALS. 자, 이것도 EDI가 나왔으니까 잠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칼스는 굳이 뜻을 표현하자면 광속 상거래다. 되게 빠른 상거래다. 이렇게 commercial at the light speed 이렇게 돼요. 이제 한번 중요한 건 아니지만 단어는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칼스라고 하는 것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commercial at 그다음에 at the light speed예요. at light, LIGHT죠. light speed. 여기에 이니셜을 딴 겁니다. CALS. 그래서 이걸 우리가 칼스라고 하는데 그냥 직역을 하면 이거예요. 그냥 굳이 뜻을 표현하자면 광속 상거래라고 하는 것으로 제품의 설계, 개발, 생산, 또는 생산, 제품의 설계, 개발, 생산, 이런 것들을 유통 또는 폐기에 이르기까지 제품 어떤 수명 주기 전반에 관련된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 그런 방식으로서 제품의
설계, 개발, 생산, 판매, 유지, 보수, 폐기 등 상품의 전 주기에 걸친 기업 활동 전반을 전자화한다. 그래서 요거를 광속 굳이 이제 우리 직역을 해서 얘기한다면 광속 상거래다. 그래서 국내외 전체 산업 활동을 전자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국내뿐만이 아니라 국외에도 전자화한다는 것을 상품화한다. 다시 한번 칼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제품의 설계, 개발, 생산에서 유통과 또는 폐기, 제품의 설계, 개발, 생산에서 여기에서 유통과 폐기에, 그러니까 유통이 되고 이 물건을 이제 폐기시키는 것까지 제품 수명 주기 전반에 관련된 데이터를 통합하는 거죠. 통합 또는 공유. 통합하고 이런 것을 전부 통합하고 공유해서 뭐죠? 인터체인지, 교환. 요것을 우리가 칼스라고 얘기한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국내외 전체 산업 활동을 전자화하는 것이 칼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칼스의 개념은 제가 좀 이따가 간략하게 어떻게 이게 칼스가 돼서 나온 건지는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칼스의 개념은 이래요. 1985년도에 미국에서 무기 매뉴얼의 병참 지원을 한다 그래갖고 이 칼스가 이제 그 변형이 아니라 이제 발전되어 오게 된 건데요. 칼스의 발전은 1985년도에 미국 병참 군부대죠. 미국 병참에서 어떤 것들 병참을 그러니까 무기 매뉴얼의 병참 지원을 한다 그래갖고 컴퓨터 에디드 로지스틱 서포트라고 얘기하는데요. 뭐 굳이 중요한 그 단어는 아닌 것 같아서 그냥 병참을 지원한다. 요것을 영어로 얘기하면 컴퓨터 에이드 로지스틱 서포트 해갖고서 그 앞에 컴퓨터 에이드 로지스틱 서포트 해갖고 요 이니셜을 딴 것이 이제 1985년도에 시초가 된 거죠. 칼스가. 원래는 군대 용어였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발전하면서 또 1988년도에 컴퓨터에 의한 조달 및 병참 지원이라고 해서 이 단어가 이제 또 바뀌게 됩니다. 컴퓨터 aided acquisition, 이 A는 acquisition입니다. and logistic support라고 해서 근데 이것도 그 컴퓨터에 의한 조달 이거는 오프라인에 대한 병참 지원이었었고 무기 매뉴얼에 대한 병참 지원이었었고 1988년도 컴퓨터에 의한 조달 방식 이건 미국입니다. 마찬가지로 컴퓨터에 의한 조달 방식 그게 이제 앞에 C자가 이제 컴퓨터가 되는 거 커머셜이 아니고 커머셜인데요. 컴퓨터 에디트 acquisition and logistics 그다음 서포트 해서 이제 1988년도에는 또 칼스라는 이니셜은 같지만 그 내용이 좀 틀리게 되죠. 이게 뭐 전부 미 군부대에서 나온 용어인데 그리고 1993년도에 제품 수명을 고려해서 일관성 있는 조달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이게 또 continuous acquisition 그리고 life cycle
서포트라고 해서 이제 이러한 개념을 통해서 나오는데요. 여기 1994년도에 이게 칼스가 정립이 됩니다. 그래서 광속 상거래다, commercial at light speed다라고 해서 지금 commercial at light speed다라고 해서 어떤 그 기업 간 전자 경영의 개념으로서 통신에 의한 정보 전달이 주관점이 되어 이제 된 거죠. 그래서 일반 상거래의 전자화라는 개념으로 이제 발전이 돼 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광속 아주 그 정도로 광속처럼 된 거다, 되게 빠르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광속 상거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칼스는 미국 군부대에서 시작해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구조화된 전자상거래를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고, 비구조화된 전자상거래는 잠시 쉬었다가 잠시 후에 비구조화된 전자상거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